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학 디딤 영상은 정비례와 반비례 첫 번째 디딤 영상 정비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례한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례해서 주세요, 비례해서 나눠주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우리가 어떤 뜻으로 주로 쓰나요?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어떤 성적이나 어떤 일의 양, 이 성과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차이를 둬서 상품을 주거나 이럴 때 상금을 주거나 이럴 때 비례해서 준다고 하죠. 예를 들면 1등은 3개를 주고 2등은 2개를 주고 3등을 1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이렇게 나눠서 줄 때 우리가 비례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정비례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에서 이렇게 식품을 특별히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식품마다 무게랑 열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거를 한번 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봉지밥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우주에서는 밥을 이렇게 봉지로 해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모양이 있죠? 이게 봉지밥인 것 같은데요. 자, 봉지밥의 수가 늘어나면, 그렇죠? 봉지밥의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열량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근데 봉지밥의 수가 2개, 3개, 4개로 되면 열량은 어떻게 될까요? 열량도 똑같이 2개, 3개, 4개로 되겠죠. 치킨을 1마리 먹었을 때 어떤 열량, 2마리 먹었을 때 열량, 3마리 먹었을 때 열량, 몇 마리를 먹었냐에 따라 변하지 않을까요? 늘어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 가면 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문자를 한번 처음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지밥의 숫자를 X라고 할게요. 이런 2, 3, 4 이런 거 2개, 3개, 4개를 X라고 하고 열량, 킬로칼로리라고 하는데요.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그만큼 많이 찌는 거죠. 열량이 여기 나와 있어요. 봉지밥은 보니까 100킬로칼로리예요. 그죠? 그러면 열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봉지밥 하나 먹으면 선생님이 지금 잘못 썼는데 100kcal가 되겠죠. 그죠? 2개 먹었으니까 200kcal. 다 먹었다고 생각했을 때 3개 먹으면 300, 4개 먹으면 400, 500, 600, 700. 자, 이렇게 봉지밥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열량의 숫자도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냐? 봉지밥이 1에서 2로 2배가 되면 열량도 100에서 200으로 2배가 되고, 봉지밥의 수가 3배가 되면 열량도 3배가 되고 300이 됐잖아요. 4배가 되면 똑같이 400으로 4배가 되고, 이런 관계. 자,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여기 선생님 잘못 썼는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x 대신 2를 넣어봐요. 봉지밥의 수가 1이니까 x에다 1을 넣으면 y, 열량은 뭐가 되나요? 100. 2를 넣어봐요. 2를 x에 넣으면 100 곱하기 2는 200이니까 y는 200. 이런 식으로 3을 넣으면 100 곱하기 3은 300이니까 y는 300. 자, 이런 관계, 이런 게 정비례입니다. 자, 한 개 더 볼까요? 김치통조림 한 개 무게는 70이래요. 이번엔 열량이 아니라 무게네요. 자, 똑같겠죠? 통조림이 하나면 70g, 2개면 2배 140g, 3개면 210g, 4개면 280g, 5개면 5번 350g. 자,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그쵸? 곱하기 2를 해야 140이니까요. 곱하기 3을 해야 210이니까 4배, 곱하기 4를 해야 180이니까 4배. 어떻게 됐어요? y가 2배, 3배, 4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대응 관계식을 어떻게 쓰냐 하면 아까 마찬가지 통조림의 수 x를 여기다 넣으면 7 곱하기 1은 70이니까 7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2를 넣으면 7 곱하기 20은 140이니까 140. 자, 뭐가 일정한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여기 쓰는 것처럼 70. 정비례 관계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수가 있어요. 그 수는 보통 1일 때 상대수인 2, 70과 같은 수. 아까에서는 여기 100과 같은 수. 여기 있죠. 자, 이런 숫자가 일정한 숫자가 있는데요. y는 뭐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비례 상수라고 합니다. 항상 똑같은 수라고 해서. 자, 우리가 정비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x가 2배, 3배, 4배 되면 y도 2배, 3배, 4배 되는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정비례라고 하고, 식은 정비례식이라고 부르겠죠. 그런 예가 되는 식들이 바로 y는 2 곱하기 x, y는 3 곱하기 x, y는 4 곱하기 x와 같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비례상수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한 변이 1cm 늘어날 때 정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한 변을 x라고 하고요. 네 변의 합을 둘레를 y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둘레는 4가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2면 둘레는 2, 4, 8, 8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3이면 3, 4, 12, 12가 되고 4면 4, 4, 16. 자,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한 숫자는 뭐였습니까? 바로 4였죠. 1 곱하기 4는 4, 2 곱하기 4는 8, 3 곱하기 4는 12, 4 곱하기 4는 16. 다른 숫자는 다 변했는데 4라고 하는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숫자를 뭐라고 한다? 비례상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4가 비례상수였으니까 y 둘레는 4 곱하기 x 한 변의 길이, 이런 정비례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요 표를요,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숙제로 여기 봉지밥의 수, 열량, 이거를 뭘로 바꿔주시냐면 요 표를 일단 똑같이 그리시고, 여기 위에 있는 것 중에 자, 밥이 아닌 김치, 불고기, 미역국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무게랑 열량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요 표를 채우신 다음에 비례식을 써 오시는 거, 비례식이 아니라 정비례 관계식을 써 오시는 것이 바로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표에 있는 봉지밥의 수와 열량을 칸을 다른 것 중에서 골라서 무게나 열량으로 쓰시고 표를 채우고 식을 쓰시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